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4월 4일이었습니다. 아시안 3개국을 순방하고 돌아온 문재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을 경찰과 검찰, 조직에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의 이런 지시가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지 저는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버닝썬 사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마약까지 등장했지만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버닝썬 사건에 나타나는 이른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때문에 이렇게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장자연 사건 이 사건도 처음에 굉장한 그런 사건으로 생각을 한 듯합니다. 어느 주류 일간지, 주류 매체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수 언론을 완전 박살을 내겠어 그렇게 스타트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영화배우 윤지호입니다. 윤지호는 이런 문재인의 철저 수사 지시와 함께 여러 언론에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갑자기 짧은 시간에 여러 언론, 메인 뉴스 그리고 일면 톱 뉴스에 등장한 그런 영화배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공영방송인 KBS 또 MBC, SBS 이 밖에 JTBC 아주 유명한 그런 언론 매체들, 방송사로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언론 매체들, 이 밖에 신문들, 곳곳에서 윤지호의 말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윤지호의 말이 마치 지상의 명제처럼 그렇게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윤지호의 이런 말이 완전히 허구라는 것이 하나씩 밝혀지게 됐습니다. 윤지호의 말은 한 여름밤의 꿈, 그러니까 몽상, 일장 춘몽으로 끝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4월 23일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는 윤지호가 캐나다로 거의 도망치듯 달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캐나다행을 했을까요? 왜 캐나다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버렸을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이런 점에 4월 23일 세계일보는 이런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인가 하면 4월 23일 서울경찰청 앞에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 사건을 보도한 사람이죠. 노컷뉴스의 김대호 기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초 보도자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이번에 윤지호와 상당히 싸움을 벌인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김수민 작가입니다. 이 김수민 작가의 변호사 박훈 변호사입니다. 두 사람이 경찰청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김대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언론은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윤지호에게 공익제보자라는 타이틀을 그렇게 안겨줬느냐. 같은 언론인이면서 이렇게 질타하는 그의 모습에서 비장함마저 흘렀다는 주변의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김 기자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까지 다 완성이 돼야 말이 시작될 텐데 언론에서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윤지호가 임금님 하니까 바로 윤지호는 완전 공익제보자다. 그리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다. 이런 아주 거창한 타이틀을 붙여서 이름 가치를, 평가 가치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눈에는 눈물이 비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수민 작가의 변호사, 박훈 변호사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더 진실을 알아봐도 윤지호가 전혀 이번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도 아니고
또한 조력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인데 어떻게 언론에서는 말만 듣고 공익 제보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줬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언론은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면서 사느냐? 그러니까 언론에서 제대로 발로 뛰지 않는다는 것을 나무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 유일하게 목격했는지 알아보고 유일한 목격자란 수식을 붙였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일개 변호사, 실제 변호사는 일개 변호사는 아니죠. 상당히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만은 나 같은 일개 변호사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왜 언론인들은 이것을 제대로 파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나무란 것입니다. 실제 장자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문재인의 이런 지시와 또 그간에 여러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윤지호가 갑자기 부상하게 됐는가? 여기에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그런 후원이라든지 그런 정신적인 일종의 도움이라든지 조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큰 역할을 하게 됐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면 고 장자연 사건 증언자인 배우 윤지호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모임이 결성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4월 12일 기사입니다. 4월 8일 날 이렇게 결성이 됐다고 그러네요. 이 모임에는 국회 행정위원회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이종걸, 안민석, 이하경, 남인순, 그리고 정춘숙, 금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경환 민평당 의원, 그리고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 모두 9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국회의원들, 주로 범여권 국회의원들 9명이 윤지호 후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윤지호를 백업했습니다. 이러니 일종의 헤일로 법칙 아니면 스톡홀름 신드롬 이런 것 등이 붙어서 윤지호의 말이 마치 법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윤지호는 굉장히 건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실제 김수민 작가와 윤지호는 이런 관계로 만났다고 합니다. 윤지호가 아시는 것처럼 책을 썼지 않았습니까? 바로 자신의 책을 썼습니다. 그때 도움을 준 것이 김수민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김수민 작가가 점차 윤지호와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자꾸 발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작가의 촉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었겠죠. 그런데 서로 카톡에서 나눈 대화에서 이런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것을 보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캡처도 해서 중앙일보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김수민 작가는 윤지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윤지호가 한국 가서 여러 수익성이 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그대로 진행된다고 느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수익 또는 정신적인 수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지호는 주연 배우를 하지 못한 단역 배우. 그래서 자신이 어디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항상 노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한번 떠보자,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김수민 작가는 윤지호의 실상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윤지호는 김수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헛소리하는 변호사 김 작가는 나와 말 섞고 싶거든 상이라도 하나 받아오라. 헛소리 하려거든 본인 일기장에 하라. 내가 왜 당신 말에 해명해야 하나. 인생 똑바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김 작가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죄, 정신적 피해 보상 이런 것을 묻겠다고 이렇게 일종의 협박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윤저가 왜 기가 팍팍 살아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 이상한 사항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해외 유명 온라인 모금 사이트에 윤지호 이름으로 경호 비용을 위한 후원을 요구하는 모금 계정이 개설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그런 조선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23일 오후 4시 현재 모두 880명이 참여해서 모금액이 모두 2,100만원, 2,100만원이 이루고 있다. 이 정도 돈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윤지호는 경호 비용만 매달 2,800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모금 행동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금 활동에는 자신을 위하는 그런 정체 모를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장자연 사건을 폭로하는데 어떤 제3의 인물이 자신을 위협한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과대한 그런 논리를 펴면서 돈을 모았고 실제 2,100만 원이 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또 윤지호의 행동입니다. 윤지호는 경찰에 이렇게 또 불평했습니다. 자기가 장자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신변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찰에 SOS를 쳤는데 경찰이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9시간 이상 위협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또 국민청원까지 하고 난리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굉장히 중요한 사람, 아주 포스트맨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경찰에 신변 위협 구조 신호를 보냈는데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회까지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확인해 보니까 제대로 기계 조작을 못해서 신호가 안 간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상당수 부분이 과장, 그리고 자신이 상상하는 것처럼 상상것이 안 될 때 불만을 하는 그런 스타일로 이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월 23일 오늘 바로 캐나다행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날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문제 장자연 사건 반드시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지시 한마디에 또 여당 의원들, 범여권 의원들이 같이 합세하고 또 성원하면서 몸집이 크게 부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한 말이 윤지호의 한 말이 굉장히 법처럼 그렇게 크게 확대되면서 언론에서도 그대로 받아서 또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KBS 공영노조의 성명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KBS 공영노조 4월 23일 성명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9시 뉴스도 윤지호에게 놀아 났나 이런 타이틀입니다. 고 장자연 사건 핵심 증언이라며 연이어 지상파 방송에 출연하면서 장자연이 생전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당했다고 주장했던 배우 윤지호의 증언이 거짓말이라는 주장이 제기돼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스타트를 시작합니다. 윤지호가 고 장자연 사건을 다룬 책 13번째의 증언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작가, 아까 말한 김수민 작가. 김수민 작가는 윤지호는 고 장자연 씨와 별다른 친분도 없었고 또 윤 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위원회에 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수민 작가는 윤지호의 행보는 본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이렇게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공영방송 등 지상파 방송들의 보도였다는 것입니다. 윤지호는 책 출간과 거의 동시에 KBS, SBS, MBC 거의 대부분의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서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로서 억울한 상황을 증언했다. 그런데 KBS 9시 뉴스 3월 7일 날 윤지호를 스튜디오에 출연시켜서 무려 9시 뉴스에 8분간 그렇게 방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윤지호의 주장을 거의 검증 없이 보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는 생방송 아닙니까? 생방송인데 말을 내뱉으면 그대로 방송이 됩니다. 이게 녹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주 이상한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9시 뉴스 앵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이름을 봤다는데 혹시 거론됐던 조선일보 사장의 이름도 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아주 의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지호는 자신이 신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대답하지 못한다면서 빠져나간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런데 이 질문만으로도 KBS가 의도했던 바를 달성한 것이 아닌가 싶다. 출연자의 입을 빌리지 않고도 질문으로 벌써 조선일보를 지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지금 좌파 정부가 보수 애국 언론 조선일보 등을 한번 때려보자, 이런 의도가 KBS 9시 뉴스 그대로 생방송에서 노출이 됐다는 그런 일종의 KBS 공영노조의 일종의 자기 반성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윤지호가 왜 한국에 갑자기 나타나고 어떻게 또 어떤 돈을 받고 한국에 나타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은 13번째 목격자인가, 이 책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한 자세히 보면, 제가 기자 출신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기획적이고 의도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연출한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윤지호에게 돈을 댔는지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 윤지호는 우리나라에 와서 해묵은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장자연 사건에 관해서 유일한 목격자 아니면 유일한 공익 제보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런데 최근에 일련의 행동에서 일종의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뽀록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황급히 자기가 살던 캐나다로 달아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출국을 했다 해서 이 사건이 그대로 덮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여러 사항들을 종합해서 장자연, 그리고 김수민, 그리고 첫 보도한 김 기자, 그리고 변호사, 박 변호사,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수사 주체가, 어디가 수사 주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에서 이번 수사를 맡아서 윤지호의 지금까지 썼던 돈의 출처는 어디인지, 이런 것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지금 좌파 정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알지에 모르게 굉장히 기획적이고 그리고 음모론적이 많습니다. 왜 범여권 9명의 국회의원들은 윤지호 후원자를 자처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수사를 벌여야 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안민석 이름이 또 돌출이 됩니다. 안민석은 계속해서 많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어떤 것이 사실인지 정말 확인하고 또 밝혀져야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윤지호,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한여름밤의 꿈, 깨진 꿈, 일장춘몽, 이런 사항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